지금 이제 국회의장이 그 200명, 그러니까 가중의결 정족수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151명 일반 의결 정족수를 적용을 했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이제 표결을 해보니까 이제 192명이 찬성을 해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청구인들께서 주장하는 것은 그 200명, 그러니까 가중의결 정족수를 만약에 따랐으면 탄핵소추안은 부결되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주장이시고, 그래서 국회의장이 일반 의결 정족수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151명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청구인들의 반대 의사가 반영되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이런 주장이시고, 그래서 그 결과 결국 부결표를 행사하더라도 그 부결표 행사의 가치가 희석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표결권이 침해된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 표결권의 가치에 대해서 혹시 그 헌법이나 국회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표결권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결권을 행사한다는 그 표결권과 동시에 표결의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론적으로 보면 그 표결권의 개념에 그 표결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들의 의사가 국회의 최종 의사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그 표결권의 개념에는 이론적으로 포함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최종 결론을 반영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예.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표결권은 그 가치가 인정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국회의장이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결권이 침해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가중 그 의결 정족수를 적용하게 되면 거기에 참여해서 부표를 던지는 그 의원들의 표결권이 그 가치로서 존중받는 것인데 그냥 일반 적용을 하니 일반 의결 정족수를 정적하니까 그 표결의 가치가 침해되었고 그래서 본질적으로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기 재판관님 그 네.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국회의원들께서 본회의장에서 이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표결을 해서 반대표를 던지는 방법과 뭐 퇴장을 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방법 뭐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에서 뭐 국회 본회의에서 형식상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표결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으로서 뭐 부결의 의사를 뭐 사실상 행사했다 이런 부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 3분의 2 가중된 탄핵 정족수를 적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던 그 표결의 기회라고 하면 표결권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중된 탄핵 정족수를 적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피청구인 국회의장께서 일반 정족수를 적용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 저희는 이게 룰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 다시 시정을 해주십시오라고 항의를 하는데 이제 피청구인이 그냥 일방적으로 쭉 진행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중된 탄핵 정족수에서 표결을 할 수 있었던 그 기회를 잃어버렸던 결과적으로 표결의 가치를 상실해버렸던 그런 부분도 저희는 그 표결권 침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취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